2024년도 2회 기출문제 수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문제 자체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유형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은 84를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84를 소인수 분해한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소인수 분해라는 게 뭐예요? 소인수 분해, 소수, 인수로 분해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2, 3, 5, 7, 11, 점점점. 인수라는 것은 약수고요. 분해라는 것은 곱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인 약수들로 의 곱으로 표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2로 나눴을 때 몫이죠. 2로 나눴을 때 몫이죠. 3으로 나눴을 때 몫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요. 맞죠? 더 이상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가 2번 곱해지고 3 하나, 7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네, 소인수 분해였습니다. 소인수 분해는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다음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수와 음수를 비교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크다 작다가 분명합니다. 근데 양수와 양수를 비교하거나 음수와 음수를 비교하거나 됐죠? 이런 경우는 따져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수와 음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에서 답이 나와줬습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 확인을 해본다면 음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클수록 값이 작아요.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절대값은 큽니다. 하지만 음수 같은 경우는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왼쪽으로 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마찬가지고요. 5가 더 크죠? 마이너스 3은 자체는 0보다 작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 9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꼭 양수, 음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수의 대소관계보다는 양수, 음수 이쪽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죠. 그림은 밑변의 길이가 6cm고 높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은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직각삼각형. 일단은 일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맞죠?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가로, 세로. 맞죠? 그래서 사실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맞아요. 가로, 세로가 되려면은 얘가 직사각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 6a 근데 약분이 되네요.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a 없어요. 근데 그죠? 여기 있네요. 2번. 요거는 표현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6 곱하기 a 그 다음에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약분 안 했습니다. 물론 약분도 되지만 약분 안 한 것이 답이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됐죠? 다음입니다.
다음 4번은 1차 방정식의 해는 그랬거든요. 여기서 1차 방정식이다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라는 거예요. 1차. 맞죠? 1차라는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3x-5는 3 더하기 x. 일단은 여기 1차든 2차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넘기게 되면은 x는이 궁금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x와 관련된 것은 좌변으로 넘겨요. 됐죠?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우변으로 넘기는 거죠. 우변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변은 지금 기본적으로 3이 있잖아요. 맞죠? 3이 있기 때문에 그 3에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서 5. 3x, x가 3개, x가 하나예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개가 남죠? 이쪽은 8이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x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x는 양쪽에 2로 나눠서 4. 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당부하고 싶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변으로 넘기라고 했다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 마이너스 x는 3이다. x는 마이너스 3이다. 틀린 풀이는 아닌데 애초에 등호 얘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는 b랑 같다예요. 근데 그거는 b랑 a랑 같다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얘를 1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틀리는 이유는 부호 때문에 틀려요. 부호.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 결과를 이쪽에 쓰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 이쪽에 x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됐죠? 왜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 이게 꼭 그래야 된다라는 철칙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꼭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학생이 집으로부터 5km 떨어진 도서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학생이 집을 출발한 후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자체를. 일단은 여기가 도착 지점인가 봐요. 10분 동안 10분이면 시간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집을 출발한 후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서 25분 이때 어디 있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10분일 때 어디 있냐고. 10분일 때. 여기 있네요. 그죠? 10분일 때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3번 3km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인 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각 X의 크기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 둘이 평행이에요. 이렇게. 맞죠? 자, 평행이라고 했을 때 제가 1회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죠? 요거를 엇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엇각.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위각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엇각과 동일각은 똑같고요. 그 다음 막곡지각이죠. 여기가. 맞죠? 이 막곡지각, 엇각, 동위각은 모두 똑같다. 그러면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엇각이 35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각. 평각은 뭐예요? 180도.
그러면 x랑 35도랑 더해서 180도가 된 거면 x는 180도에다가 35도를 뺀 거니까 145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 x는 145도.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린 요거 갖고 푸는 거예요, 얘네들. 다 35도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답은 3번.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이 주어져 있네요. 다음은 어느 반 학생 25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 수는 그랬는데, 일단은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만든 도수분포 다각형, 얘네들은 도수분포 다각형이 요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전에 찍혀 있어요. 이게 사실 붙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긴 한데, 도수분포 다각형을 염두에 뒀다면 0을 여기다 놓지 않고요.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됐죠? 여기 축이 여기 있을 건데,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렇게 축에서 중간만 연결하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네, 도수분포 다각형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히스토그램으로 주어지든 아니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주어지든 핵심은 뭐냐? 바로 여기 위에다가 도수를 써야 돼요. 도수 2, 6, 10, 여기가 4, 여기가 3이죠. 맞죠? 자, 그럼 이게 합쳐서 25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위에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는 계급과 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계급이 있거든요. 그럼 도수만 있으면 도수분포표인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라 하더라도. 도수분포 다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 이랬으니까 이거는 써있진 않아도 0 이상 10분 미만, 10 이상 20분 미만, 20분 이상 30분 미만이에요. 여기 하는 거죠. 얘가 얼마냐 그런 거예요. 도수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2, 6, 10 다 더하게 되면 18.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핵심은 도수를 쓰는 거다. 됐죠?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번 보시죠. 8번. 8번은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7 분의 x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랬습니다.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일단은 소수의 종류가 두 개예요. 유한소수, 그 다음에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개로 갈립니다. 유한소수, 무한소수. 일단은 유한소수다, 무한소수다. 이 무한소수는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인 거예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것이 무리수가 되는 것처럼. 맞죠? 그 유한소수라는 게 뭐냐, 이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분수 기준으로요. 분수. 분모가 2와 5의 거듭 제곱으로만 표현돼야 돼요. 분모가 2와 5의 거듭 제곱으로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이에요. 이거 50분의 1이죠? 50분의 1은 뭐예요? 100분의 2. 유한소수. 맞죠? 근데 아무리 작은 수를 하더라도 3분의 1이다. 3분의 1은 0.333. 0. 순한마디 3. 그죠?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리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유리수 있죠. 유리수. 유리수들은 모두 유한소수 아니면은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무한소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예가 파이. 3.141592 점점점. 그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제에선 얘를 유한소수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x가 7의 배수가 돼야 돼요. 7이 없어져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7의 배수가 되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 그랬으니까 7. 그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번 2의 x 세제곱 x 제곱의 세제곱의 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그랬어요. 일단 제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번 곱했다는 얘기야. 똑같은 것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2 곱하기 x, x, x. 2 곱하기 x, x, x. 맞죠? 이거는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x를 6번 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x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인데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풀어서 풀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제곱이다. 그러면 요거의 제곱 x 세제곱의 제곱 지수 법칙은 이 둘을 곱하는 거예요. 4x 6제곱 됐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넘어가서 10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 것은 간단히 하면 되죠.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히 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류항끼리 묶으라는 얘기예요. 동류항이 뭐예요?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같은 문자 두 번째는 차수가 같아야 돼요. 동차. 요거까지 만족. 맞죠? 그럼 여기서는 5A, 2A, 7A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3B. 이게 더하기 빼기는 부호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면은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A 더하기 B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류항.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동류항. 같은 차수와 같은 문자로 묶어줘야 돼요. 됐죠? 다음 11번. 1차 부등식 5x-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x-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넘기는 거죠. 방정식처럼. 넘기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분자가 아니죠.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궁금한 거니까 5로 나눠줘야 되죠.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양수로 나누는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은 유지가 되고 음수로 나누는 경우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됐죠? 여기서는 5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간 거고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쪽 방향 이쪽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7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됐죠? 등호가 없었다면은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 얘기는 아니죠. 그림은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3, 3x 마이너스 y는 1 이것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의 개념 자체가 x 플러스 y를 만족하는 것들을 수직선 그 좌표평면 위에 쭉 나타내요. 이렇게. 무수히 많겠죠. x하고 y가 꼭 자연수거나 정수일 필요는 없으니까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x-y는 1이다. 얘네를 만족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맞죠? 됐죠? 그때 동시에 만족한 요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이거는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연립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점을 줬어요. 뭐예요? 1,2 즉 x는 1 y는 2예요. 얘가 바로 뭐라고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 무수히 많은 해가 있었는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x는 1, y는 2. 답은 3번인 거죠. 됐죠?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 구하라고 해도 연립하면 되죠. 맞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가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겁니다. 됐죠? 나왔고요. 다음 13번 보시죠.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와 AC와 만나는 점을 DE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AC가 15, AD가 4, AE가 6, X의 값은 그렇습니다. 이게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랑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냐? 얘하고 각이 같죠. 왜? 평행하니까. 뭔데요, 얘가? 동의각. 그 다음에 요각이랑 같죠. 왜? 동의각, 평행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 ADE랑 각 ABC랑 같고요. 두 번째, 각 AED랑 각 ACB랑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AA 닮음. 근데 합동도 마찬가지고 닮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닮아서 어쨌냐는 거야. 닮아서 어쨌냐. 닮은 B를 찾아야 돼요. 닮은 B. 닮은 B는 주어진 거 기준입니다. 이쪽이 주어졌잖아요. 닮은 B가 몇 대 몇이에요? 6대 15예요. 3으로 나눠주면 2대 5. 그렇다면 AD와 AB도 2대 5가 나와야 돼요. 물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풀어도 되지만 AD의 길이가 지금 4잖아요. 그럼 이렇게가 뭐예요? 2배죠. 그럼 이렇게도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10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AB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BD. 10에서 4를 빼야 돼요. 6cm.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닮음이나 합동은 원하는 게 있다. 그래서 같다. 그래서 닮은 B가 같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됐죠? 다음 14번. 그림과 같이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낼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4의 배수. 일단 1부터 10까지거든요. 4의 배수가 일단 몇 개예요? 4하고 8. 2개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몇 개예요? 6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다. 그럼 둘 더하면 돼요. 답은 3개. 근데 이 문제에선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에 밑에 들어가 있는 값이 1부터 12였다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왜? 4의 배수가 몇 개 나와요? 3개. 6의 배수가 몇 개 나와요? 2개.
그러면은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는 3개 더하기 2개 5개인가요? 아니죠. 왜? 4, 8, 12, 6, 12, 12를 2번 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도 막연히 더할 것이 아니라 2번 쓴 거는 1번은 빼줘야 돼요. 됐죠? 여기서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수가 10 이하 중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한 겁니다. 그 답은 3개, 3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5번 7루트 5 마이너스 4루트 5를 간다는 것은 7루트 5가 뭐예요? 루트 5가 7개 4루트 5는 뭐예요? 루트 5가 4개 7개에서 4개를 뺐어요. 3개 남죠. 뭐가? 루트 5가. 그래서 답은 3루트 5.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2차 방정식 x-2 곱하기 x 플러스 5는 0. 이것의 한근이 마이너스 5다. 다른 한근은 뭐냐? 이랬습니다. 2차 방정식은 일단 근이 2개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2개라고 해버리면 근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개가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요거는 실수 이상, 고등학교 이상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3개예요. 근이 2개일 수도 있어요. 근이 1개일 수도 있고 보통 요걸 이제 중근이라고 하죠.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저기 보시게 되면 근이라는 게 뭐예요? 방정식에서.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것은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x값 이거를 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값을 만족하는가 등호가 성립되게 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2. 그러니까 2가 답이에요. 답은 2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중근인 경우는 뭐가 있냐? 이런 거. 그럼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근이 없는 건 뭐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실수 범위 내에서. 됐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중등 과정에서는 2개냐, 근이 1개냐, 근이 없냐. 이렇게 3개로 나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2차 함수 y는 x-2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y는 x-a의 제곱 꼴이죠. 이런 경우라면은 일단은 꼭지점이 나와요. a, 0이죠. 꼭지점은 대칭축과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거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 대칭축이 x는 2 대칭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왜냐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에요. 4,0을 지나나요? 4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나와요. 즉 4,4를 지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2,0이에요? a, 0, 2,0이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y는 2가 축이 아니라 x는 2가 축이에요. x는 2. 됐죠? 그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ABC에서 AB가 10, BC가 6, CA가 8이네요. 이게 뭐예요? 바로 3대 4대 5죠. 됐죠? 자연수의 비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입니다. 탄젠트 B 이랬습니다. 탄젠트 B는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밑변분의 빗변, 탄젠트 B 3분의 4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요거죠?
맞죠? 자,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10분의 6. 그 다음에 사인 b는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자, 10분의 8, 5분의 4. 문제에서는 탄젠트만 물어봤지만 답은 3분의 4, 4번입니다. 됐죠? 다음 19번 넘어가 볼게요. 19번입니다. 원주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O 위의 서로 다른 4점 ABCD가 있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 각 ABC가 40도일 때 ADB 자 같은 원에서 한 원 안에서 호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원주각 원주 위에 있는 점에 연결한 각 원주각 중심에 연결한 각 중심각 그죠? 원주각은 항상 같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요게 40도 끝나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왜 그런지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고 원주각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됐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20번 다음 자료는 학생 4명이 주말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평균은 뭐예요? 보통 별 말이 없으면 평균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는 하지만 이 형태에서의 평균은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 산술평균이 뭐예요? 그냥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는 형태. 그래서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15, 20, 24 됐죠? 답은 6시간입니다. 6시간 됐죠? 6시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